지금 일본의 반도체 능력이 보통 40나노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한국하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TSMC가 12나노부터 해가지고 6나노, 3나노 한다면 분명히 그런 기술들이 또 이전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본다면 상당히 위협적이죠, 앞으로. 최근 반도체 기업 현황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엔비디아 GTC 2024가 큰 관심 받았는데 엔비디아 성장은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주가는 뭐 지금 900 몇 달러. 조만간에 넘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수백 프로 수익인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몇 주밖에 없기 때문에 수백 프로는 지금까지 안 팔았다라는 거. 제가 엄청 많았으면 이미 무조건 익절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엔비디아는 많이 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삼성은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엔비디아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유가 GPU예요. 지금 GPU는 뭐 가격도 너무 비싸지만 일단은 마약보다도 뭐 구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구하기가 어려워요. 수요는 많은데 지금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GPU가 계속 잘 나갈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잘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GPU가. 물론 이제 다른 데서 만들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봐야 되는 게 뭐냐면 GPU 자체는 성능 좋은 것들도 지금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프트웨어예요. 그 엔비디아는 아시다시피 지금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출시한 다음에 이제 무료로 막 뿌렸어요. 개발자들한테.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개발자들이 400만이 넘습니다. 이게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쿠다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없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GPU가 없으면 이게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기업들도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엔비디아 타도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비쌉니다. 지금 마진이 엄청나게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100원에 판다면 뭐 60% 정도 마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빅테크 기업이나 뭐 인공지능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를 갈고 있죠. 구글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인텔, 퀄컴 이런 기업들이 지금 소프트웨어 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도 많이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쿠다의 어떤 생태계가 깨진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GPU가 더 이상 많이 안 팔립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연합체 이런 게 잘 돼가지고 만약에 이제 새로운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이제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어떤 아성이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는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그래도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굳건하다. 그러면은 이게 힘든 거죠. 계속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엔비디아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깨기가. 이미 생태계라는 거는 고객들이 사용하면 바꾸지 않으려는 어떤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미 이제 엔비디아는 모든 인공지능 개발자의 어떤 표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표준이 돼버리면은.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많은 기업들도 이제 뛰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또 인공지능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엔비디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AMD도 지금 GPU를 내놓고 있어요. 쓰고는 있는데 한계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엔비디아 GPU를 쓰지 못할 경우에 이제 AMD 걸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안이지 어떤 대체용품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생태계의 어떤 굳건함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는 몇 년간은 아마 계속 갈 것 같습니다. AI 서버 쪽은 다 지금 GPU를 쓰고 있어요. 근데 GPU를 쓰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GPU는 이제 소비 전력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가격도 너무 비싸요. 그 다음에 또 변목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성능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학습에는 상당히 GPU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추론 쪽은 좀 맞지 않다는 거죠. 근데 5년, 10년 가면은 그때는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이제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러면? 엄청납니다, 지금. 분위기 보시면 얼마 안 됐어요. 세미콘 차이나가 열렸거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갔다 왔어요. 놀랬다, 엄청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몰렸고요. 의외로 지금 이제 중국의 어떤 기술력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계속 중국에서 엄청난 자본을 때려 넣다 보니까 기업들이 엄청난 기술 성장을 한 거죠. 메모리뿐만이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기술력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지금 보시면 두 개 기업이 좀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YMTC, 이 회사가 유명한데요. 여기 이제 낸드 플래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내놓고 있는 게 232단입니다. 국내랑 얼마 차이 안 나요. 지금 국내는 238단인가 그렇거든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코앞까지 이제 쫓아온 거죠. 아마 거의 동등하게 따라올 가능성도 아마 1, 2년 안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D램 같은 경우도 지금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이 회사도 지금 엄청납니다. 로우 파워 DDR5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위협이 되긴 합니다. 한 5년 정도 지금 차이가 나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펀드를 또 조성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도 보시면 이제 파운드리 기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SMIC, 화웅반도체라든지 넥스칩 이런 회사들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SMIC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이제 7나노 반도체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또 팹리스 기업들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팹리스 기업들이 지금 보시면 한 3,5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는 또 이제 첨단 반도체를 또 설계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하이실리콘도 지금 최근에 많이 살아나고 있고요. 유니속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오셋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유명한 기업이 지금 제이셋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또 주목해야 되는 게 또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크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30%, 40%, 50%만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에이맥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중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증착 장비라든지 뭐 식각 장비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식각 장비를 주로 하고 있어요. TSMC에도 일부 식각 장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 에이맥은 이제 램 리서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나우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는 회사라고 이제 불리고 있어요. 중국에서. 이 회사는 이제 증착하고 이제 식각 장비를 합니다. 전 세계 장비 기업 넘버 10 안에 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포토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EUV 장비로 하는데 28나노 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웬만한 성수 공정은 다 커버가 됩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중국 장비로 아마 대체가 거의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뭐 해외에서 많이 수입을 했는데 국내에 있는 장비 업체로 많이 대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위협적이죠. 자, 저 중국에도 얼마 전 TSMC가 일본의 팹을 완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본도 한국 반도체 산업 이제 따라오는 건가요? 좀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TSMC가 구마모토 이쪽에 지금 공장을 지은 겁니다. 이미 완공이 됐어요. 이게 운영이 되려면 아마 하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TSMC가 이제 설립을 한 거죠, 해외에. 그래서 면적을 보시면 6만 평이 넘습니다.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착공 비용이 지금 9조가 넘어요. 일본 정부에서 한 40%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하는 능력 보시면은 5만 장이 넘고요. 12나노 이상을 지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는 1,700명. 그 다음에 운영은 TSMC에서 하는데 자회사가 있어요. 자스미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지금 운영 주체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합작 회사거든요. 자본이 소니하고 그 다음에 도요타, 덴소가 같이 이제 투자한 겁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2년 만에 완공이 된 거거든요. 원래 팹 하나 지으려면 한 5년 걸리거든요.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완공을 한 거죠. 일본이 엄청나게 급한 거죠. 뭐 소니나 뭐 그다음에 또 덴소라든지 그다음에 또 도요타라든지 그 덴소가 이제 도요타에 들어가는 그러한 반도체를 공급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쪽에 지금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많이 이제 앞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는 차량이 아무래도 또 강한 나라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이외에도 뭐 전자 제품이라든지 이쪽에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TSMC가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는 지금 먼저 이것보다 먼저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지원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 나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인프라를 다 동시에 막 제공을 하고 있어요. 돈도 40%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TSMC가 엄청나게 만족스러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TSMC가 미국에 많이 또 팹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이 지금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니다. 일본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또 올해 아마 또 추가 두 번째 공장이 지을 것 같습니다. 6나노 공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말에 아마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완공은 2027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아마 또 6나노 반도체가 또 생산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3나노 반도체도 아마 구마모토에 세 번째 공장이 또 설립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 2027년도 그때쯤 아마 시공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TSMC는 일본에 지금 팹을 만시켰다 이렇게 이제 방침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의 반도체 능력이 보통 40나노대거든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한국하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TSMC가 12나노부터 해가지고 6나노, 3나노 한다면 분명히 이런 기술이 또 일본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인원들이 다 근무를 한 다음에 또 다른 회사로 또 이직을 하거든요. 그럼 일본 기업에 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기술들이 또 이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기업들이 다 성장한 거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상당히 위협적이죠, 앞으로. 근데 이제 워낙 지금까지는 차이가 또 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상 차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바로 쫓아오기는 힘듭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요거 말고도 지금 일본에 팹을 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라피더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 팹을 또 홋카이도 이쪽에 짓고 있는데요. 이 회사도 지금 2027년도에 2나노 반도체 생산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IBM이랑 같이 이제 협력하고 그다음에 아이맥 같이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2027년도면 아무래도 이제 한국하고는 많이 또 차이가 나죠. 왜냐면은 한국은 벌써 1.4나노 들어가거든요. 체급이 일단 달라요. 삼성이나 TSMC는 헤비급이거든요. 라피더스는 아무래도 이제 라이트급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물량 자체도 차이 나고 기술력 자체도 차이 납니다. 경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일본도 기술력이 높아지고 물량도 늘어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때는 경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10년 내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따라온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후에 그때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AI 기업들도 자체 AI 반도체 설계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좀 뭘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엔비디아가 너무 독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발하는 데가 많죠. 왜냐면은 엔비디아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이제 폭리를 취하고 있다. 마진이 너무 높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GPU 하나 파는데 마진이 60%가 되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개발해야겠다.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이제 구하지 못하니까 깝깝한 거죠. 이럴 바에는 아예 그냥 우리가 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원가 부담도 상당히 줄지만 훨씬 더 칩을 더 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 어떤 그 시스템에 맞는 그런 칩을 또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또 중요해요. 엔비디아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데 칩을 안정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죠. 이건 이제 빅테크 기업뿐만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오픈 AI라든지 손정희 회장도 지금 소프트웨어 연구도 지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경쟁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잘 나갈수록 그러한 반대 어떤 세력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제 독점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기업에 너무 이제 이익률을 몰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최근 AI 시대 맞이해서 한국에도 AI 반도체 기업들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고 이들 기업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예. 한국이 그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생기고 있는 게 10년이 안 됐습니다. 보통 이제 2017년도 이때 많이 생겼는데요. 네. 한국이 지금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가 많이 약하고 팹리스 기업들이 많이 약한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기업은 세 개입니다. 필요사 AI하고 그다음에 리벨리온하고 사피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피온은 그 SK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스퀘어가 이제 공동으로 투자해가지고 만든 기업입니다. 다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를 하고 있고요. NPU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들어가는 거는 데이터 센터 이쪽에 이제 많이 쓰입니다. 조만간 이제 칩을 출시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출시하는 게 필요사 AI가 출시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자본력이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라든지 LG,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 이런 데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기업들이 연봉도 이제 대기업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 스톡 옵션도 이제 하다 보니까 잘만 하면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많은 인재들이 지금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자본을 많이 이제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필요사 AI가 이제 출시합니다. 칩을. 레니게이드라는 칩인데 이게 이제 2분기에 이제 나올 것 같고요. 올해. 파운드리는 이제 TSMC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나노 반도체.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는 GUC가 합니다. GUC는 전 세계 넘버원 글로벌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TSMC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HBM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에서 이제 공급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리벨리온도 지금 4분기에 올해 나올 것 같고요. 리벨리온은 TSMC가 아니고 삼성전자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4나노 반도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피온은 지금 마찬가지로 SK에서 출자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HBM 쓰고 내년이나 내후년 그때쯤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디자인 하우스는 에직랜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직랜드는 최근에 이제 TSMC의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디자인 하우스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기업도 지금 얼마 전에 상장이 됐습니다. 코스닥에. 예. 이거 말고도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디벡스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NPU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하고 있어요. 망고부스트라는 회사는 이제 DPU를 하고 있습니다. DPU는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 예,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칩입니다. 요거 하고 있고요. 모빌린트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도 이제 NPU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업들이 조만간에 이제 또 코스닥이나 이런 데 상장이 또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상장인가요?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아마 할 것 같아요.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칩을 지금 내놓는 단계인데요. 아직 양산까지는 안 됐지만 성능 상당히 좋다고 지금 평판이 나오고 있어요. 말로는 뭐 엔비디아 칩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봐야 되는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쓸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생태계가 소프트웨어 어떤 생태계가 오픈 소스거든요. 이런 생태계가 이제 발전한다면은 엔비디아의 아성이 깨진다면은 이런 기업들도 잘할 수 있는 거죠.